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밖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그래서 밖에 나서 운동을 못하고 실내에서 경침백에 밟는 곳으로 운동을 그냥 때웠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그냥 나도 모르게 휘청합니다.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휘청해요. 나가 떨어지면 나만 손해요. 이빨 깨지고 코피 터지고 이게 늑다리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자전거 안 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남자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빈혈이 생기면 무엇을 먹으면 좋은가요? 라고 질문해요. 빈혈이 있다면 빈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가서 철분제를 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빈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인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라고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빈혈이 있다면 일단 먹는 거 조심하래. 먹는 걸 한번 돌아와라. 빈혈은 이 한자로 가난 빈자에다가 피혈자를 써요. 피 속의 적혈구나 혈색소의 수가 적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피, 동양의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피라고 하면 이 심소장과 연관이 되는데 이거는 피 속의 적혈구나 혈색소의 수가 적어져. 이건 혈액 생산의 문제. 이거는 콩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콩팥. 이 골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콩팥과 연관되어 있어요. 조혈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빈혈을 유발하는지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홍차입니다. 이 홍차에 많은 성분, 탄닌 성분이 이 떡들만 맛이에요. 탄닌 성분이 철 이온과 결합해서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녹차나 커피 여기에 탄닌 성분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 홍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또 여기 아가씨들 아줌마들 그 녹차 좋아하고 홍차들 좋다고 그걸 계속 먹어 제껴 봐야 철분 아시겠어요? 철분 부족에 빈혈만 생긴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 아가씨들 그냥 이게 또 생리혈 많고 이러면 그냥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녹차, 커피 이런 홍차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도토리가 보면 이 뚱뚱한 이 비만인에겐 또 좋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도토리도 탄닌 성분이 많아서 도토리 묵 같은 음식, 도토리 가루나 도토리로 만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변비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도토리예요. 장 내용물 속의 지방과 결합해서 변을 굳게 딱딱하게 만들거나 철분과 결합한 뒤에 함께 배설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도토리 묵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철분제 사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빈혈이나 저혈압 환자는 당근을 많이 섭취할 때 혈압을 내리는 작용으로 이런 증상이 악화된다 이게. 즉 빈혈이나 저혈압 환자는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혈압 환자가 어떤 환자냐? 이게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 위에 눈이 축 들어간 사람들, 이게 툭 튀어나온 사람은 고혈압이고 이 위에 눈이 이렇게 축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저혈압이에요. 그런 분들은 당근을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인 사람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하면 저혈압이 와요. 그래서 또 당근을 그냥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자로 호라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근은 빈혈, 저혈압, 야맹증에 또 좋다고 하고 있고
비타민 A의 공급원이다. 그 당근의 누런색, 이건 카로틴이라고 해서 이게 비타민 A로 우리 몸속에서 길가에 되는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근이 가지고 있는 질산염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빈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 당근 주스나 이런 것을 자주 먹이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아이들이 빈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뭐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로 뭘 먹인다 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철분을 뭐 보충한답시고 뭘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함부로 먹이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또 당근이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어른들에게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름진 음식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기름 튀긴 음식들은 영양물과 철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방을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의 조혈식품, 피를 만드는 이런 조혈식품에 대한 식욕을 감퇴시킨다는 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름진 음식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사람은 홍차, 도토리, 그 다음에 또 물론 커피, 녹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당근,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해라 이게야. 그래야 이 빈혈이 내가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빈혈이 생긴 거냐 아니면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 과용으로 인해서 빈혈이 생긴 거나 이걸 식별해서 예방하고 치유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빈혈은 생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콩팥의 문제입니다. 신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동양의학적으로는 정리할 수가 있죠. 여기서 홍차나 커피, 녹차는 떫은 맛의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동양의학적으로는 수국화를 못한다라고 하지만 쉬운 말로 녹차, 커피, 홍차를 마시면 강력한 이뇨작용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신장이 이 뼈다귀 속 골수에서 조혈모 어미세포에 의해서 피를 생산하는데 그 생산 기능이 떨어진다. 이거 관여하는 게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조혈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액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 속의 적혈구나 혈색소와 수가 적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식습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빈혈이 생겼다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평상시에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고 쓰달차싱의 이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조혈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그건 다른 또 혈액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일 어떤 영양소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할 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맑은 피를 생산하고 골고루 피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철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칼륨 이런 걸로 단일 성분을 섭취해서 뭐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되지도 않고. 아시겠습니까? 자연의 음식 속에는 우리가 먹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의 배합 비율이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작용과 부작용, 아시겠어요? 작용과 부작용이 전부 다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상쇄시키는 이러한 조건인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작용과 부작용이 어떤 성분은 작용이 되지만 어떤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상쇄시켜서 중성화된 상태가 자연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조물, 아시겠어요? 인조물인 경우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인조물 또는 약, 이것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서 몸에 유용하게 작용하는 성분만 추출해서 농축한 거야. 그게 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작용되는 것만 추출해서 농축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어디서? 우리 몸속에서. 그런데 약을 사면 그 약, 통 속에 보면 이런 그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 보면 그걸 갖다 첨부문서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큰 글씨로 작용은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알 같은 글씨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주의사항이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100여 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 큰 글씨만 이게 보여요. 작용되는 거 두 가지만. 부작용은 이 100여 가지가 돼. 근데 그건 잘 안 봐요. 글씨가 깨알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조물로 만드는, 아시겠어요? 유용한 것으로 약을 작용되는 것만 뽑은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 몸속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의 음식, 이 자연의 음식 속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연의 음식 속에는. 왜? 아까도 했지만 이 작용과 부작용이 상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 음식을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꾸준히 먹어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연의 음식 이러한 부작용이 없다 할지라도 단 체질에 맞게 먹으면 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되고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미한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요? 라고 해요. 우유는 먹으면 어떤 사람은 설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린 것, 폐기능이 약하면 비린 것을 싫어해요. 또 짜장면을 먹으면 콧물이 나오고 뭐가 가려운 비염이 생겨요. 또 포도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듯이 이 체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고려해서 먹으면 보약 중에 보약이고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먹는다면 그것은 미미하게 도구로 작용될 수 있으나 인조물, 유용한 것만 뽑아냈던 약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고려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일 음식과 단일 영양소로 건강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이나 어떤 단일 영양 성분은 뭐 철분제, 뭐 칼슘제, 마그네슘제 뭐 이런 단일 영양소로 우리 몸의 영양소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유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왜?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구성되어 있어. 오장육부가 전부 시고 쓸고 달고 맵고 짜고 떫고 이런 맛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단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다른 쪽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어봐.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위장이 빵꾸난다. 위장이 속쓰리잖아. 쓴 걸 많이 먹어봐. 속을 훑어내 오줌이 쭉쭉 나와버리잖아. 소변이 금방 마렵잖아요. 이렇듯이 좋은 것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종합 영양제입니다. 종합 영양제가 음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어디 뭐 약국인가 어디 그 뭐야 이거 소개하는 뭐 무슨 종합 영양 그게 종합 영양제가 아니고 음식이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 음식은 구멍가게 아시겠어요? 구멍 야채 가게야. 그리고 대형마트 수준인 것은 생식이에요. 생식은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를 수분을 빼서 그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수준이 생식이에요. 여기에 1:1 맞춤식으로 각 개인에 맞게 맞춤식 먹는 거 이건 오행생식이야. 개인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대형마트 영양소의 뭐 저건 슈퍼마켓 이런 걸 먹는 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보약인 이유가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이 생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양의 보고 덩어리입니다. 대형 마트를 그냥 한 끼에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가 없죠. 왜?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도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자. 그리고 빈혈이 생겼다고 뭐 철분제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자. 아셨습니까? 화이팅!